혹시 비트코인 그냥 돈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은 오태민 교수의 시각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장부. 네, 오태민 교수의 바로 이 한마디가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기 자산이기 이전에 신뢰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를 바꾼 엄청난 기술 혁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딱 4가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대체 왜 완벽한 장부라고 불리는지 그 본질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노드와 채굴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과는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6년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비트코인을 가장 완벽한 장부라고 부르는 이유. 이걸 단순히 화폐 문제를 넘어서서 문명의 전환이라고까지 평가하는 그 깊은 의미가 대체 뭘까요? 먼저 장부라는 것부터 생각해볼게요. 뭐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냥 거래 내역을 적어놓은 책, 그러니까 진실을 기록해놓은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장부들은 누가 관리했죠? 맞습니다. 은행이나 정부 같은 어떤 중앙기관이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확 그려지실 거예요. 왼쪽의 전통적인 장부는요, 우리가 그 은행이나 정부라는 기관을 믿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 비트코인의 장부를 보세요. 이건 수만 개의 컴퓨터가 서로를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학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 바로 이게 비트코인 혁신의 진짜 본질인 거죠. 아니 근데 중앙 관리자도 없다면서 이게 어떻게 해킹도 안 당하고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작동 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숫자 2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비트코인 장부 전체를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노드가 2만 개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구조인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2만 명의 군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명, 아니 1000명을 쓰러뜨린다고 해서 이 거대한 대열이 무너질까요? 절대 아니죠. 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거래 기록을 장부에 추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사람한테 이번 장부는 네가 기록해 하고 권한과 보상을 주는 일종의 경쟁이에요. 바로 이 치열한 경쟁 과정 자체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 마치 옛날에 사관들이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조선왕조실록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격이 폭락하면 채굴자들이 다 떠나서 네트워크가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하지만 오태민 교수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실패할 확률보다 10억 원을 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그만큼 이 시스템의 생존력이 아주 강력하게 설계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비트코인 말고도 뭐 이더리움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해서 코인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세 번째 주제에서는 이 크립토 패밀리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면 사실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디지털 금처럼 가치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게 목적이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월드 컴퓨터, 즉 플랫폼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우리가 쓰는 달러와 가치를 1대1로 맞춰놓은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목적, 특징, 리더십까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완전히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돌 건데 마지막 주제로 2026년을 대비한 투자 전략과 5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대략 4년의 주기를 보이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26년이 그 주기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50%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경고를 먼저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려면 딱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미국의 정치 상황, 특히 중간 선거가 있고요. 전 세계 도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는 금리 같은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래소 해킹 같은 돌발 변수와 큰 손들, 즉 고래들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 토큰화 관련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5가지가 2026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완전 초보자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면 오 교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50대 50으로 나누는 걸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세상의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 토큰화 시대가 올 텐데 그 핵심 플랫폼 역할을 이더리움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진짜 큰 승부는 이더리움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가올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 오 교수는 비트코인 투자의 길이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자체를 외면하는 건 어쩌면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소 3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새로운 자산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